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건강하려면 화내는 것이 건강하다니까 웃는 게 건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병원에 처음 왔을 때 부원장으로 왔습니다. 부원장 온 첫 해 밤에 갑자기 병원에서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잠자고 있는데 우리 병원 이제 사택이 바로 옆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튀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술을 먹고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여수요양병원을 KBS에다 MBC에다가 다 고발하겠다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원무과 직원이 말을 좀 잘못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잘못했나? 이분이 이제 밤 9시가 넘어서 이분이 이제 뭘 해달라고 하는데 이분이 잠들었어요. 굉장히 피곤하니까 잠자고 있는데 깨우니까 기분 나빠요, 좋아요? 아이씨 그래 보니까요. 아이씨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차라리 아이도 하면은 괜찮은데 아이씨 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간호사실이고 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은 안절부절하고 있고 그래서 원무과로 내려가서 이제 내가 그분 앞에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여러분 무릎 꿇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원래 자존심이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요. 이게 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존심 확 깎아버려야 돼요.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여기 책임자입니다. 그 당시는 원장님은 의료원장이고 저는 행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원장이나 다름없었죠. 내가 책임자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당신 필요 없다고 말해. 이 여자를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교육을 잘못 시킨 내가 잘못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 앞에서 죽어버리면 좋겠습니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했더니 이분이 원장님 나오라고 그래요. 계속 원장님 나오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부원장인지 아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 지금 한 분이 원장님을 뵙자고 하는데 원장님한테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뵙자고 합니다. 그분 듣게 그랬어요. 원장님이 딱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분이 원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따지고 막 열을 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마 MBC, KBS 전화했을 거예요. 그대로 아주 조용해지고 이 여자 직원이요 저한테 무릎을 딱 꿇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대로 그분이 굉장히 친절해지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향해서 웃었어요.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요 생각나다가도 잊어버립니까? 화가 나면? 그러죠? 뭘 생각했는데 갑자기 화가 버럭 나면 잊어버려요. 특별히 여자가 잘 잊어버릴까요? 남자가 잘 잊어버릴까요? 아니요 남자가 잘 잊어요. 남자가 누구한테 화를 잘 내요? 여자분한테 화를 잘 내요. 장로님은 안 그러시죠? 얼굴 보니까 아주 선하게 생기셨는데 왜? 혹시 이렇게 부부십니까? 어때요? 남자가 화를 잘 냅니까? 이쪽이 화를 더 잘 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화를 잘 내는 것은 손해입니다. 항상 화내고 나면 그 다음에 손해가 와요. 그래서 아까 낮에 이야기했듯이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항상 웃음을 머금고 살면 상대방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내 몸도 기분 좋고 아주 모든 게 화평하게 됩니다. 화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지도자라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해서 기도 많이 하신 거랍니다. 얼마나 요즘에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또 이제 국무총리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 재림신자들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다 비판하고 있을 때 저는 우리 호남에서 교회마다 가서 박근혜 대통령에서 기도하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고 다 조사를 해봤더니 건강이 52%였고요. 가정 화목이 23%, 하는 일에 만족 11%, 인간관계가 9%밖에 안 됐어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건강대학
있어요. 여기가 건강대학입니까? 뉴스타트 건강학교. 건강학교가 써져 있으니까 낮에 많이 왔지, 만약에 건강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젊은 사람들은요, 건강하면 최고. 그래서 그냥 헬스장에 가고 어디 가고 막 지금도 저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여기 왔으면 참 좋겠구만. 왜 운동장에서 뛰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아무리 뛰어도요, 제가 여수요양병원에 온 환자들 중에요, 배드민턴을요 하루에 6시간씩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왔어요. 왜 배드민턴을 했는데 암에 걸렸을까요? 네? 성질 내서요? 아니 그거 빼고 이제 그럼 빼고,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해서 그것이 암으로 갔다. 그게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용이 필요해요. 중용. 절제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돼요. 저도 아침마다 마라톤을 하거든요. 마라톤을 여수요양병원에서 세포까지 거리가 4km인데 거기를 마라톤을 합니다. 뛰고 오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안 해도 사랑스럽고 갔다 오면요, 뛰고 오면 사랑스러운데 안 뛰고 그냥 아침에 뺏으시 일어나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운동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기 왔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려면 먼저 어디부터 건강하도록 해야 된다? 얼굴부터 건강하게 돼야 된다. 얼굴이 건강하려면 뭐 하면 돼요? 웃으면 돼요. 웃는 사람은 얼굴이 피가 돕니까 안 돕니까? 돌게 돼 있어요. 안 웃고 맨날 인상 사람들은 피가 없어. 한번 웃어봅시다.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안 웃는 사람들은 저녁에 잠 못 자니까 한번 웃읍시다. 옆 사람을 쳐다보고 손을 대고 15초 15초를 웃으면 이틀 동안 생명이 연장되다. 아직 웃으라고 안 했는데, 내가 시작하라고 해야 돼요. 자, 시작. 아직 15초가 안 됐는데 내가 안 하니까 그냥 안 해버리시네. 근데 얼굴은 그냥 웃고 있는데 소리는 안 내고 이러시면 도움이 안 돼요. 웃을 때요, 소리를 크게 냈을 때 반응을 제일 빨리 합니다. 소리를 내면서 복식호흡으로 하면은요,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가장 잘 됩니다. 웃을 때. 그러니까 허허허, 그 배에서 포문마도록 시작. 저 봐봐요. 여기를 봐봐요. 이게 배 운동도 되고 말이야. 여러 가지 도움이 돼요. 그렇게 웃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저는 안 하고 여러분만 할 때, 저는 원래 점잖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스톱. 여기 장로님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사장님 같이 생겼어요. 저 대구시장 나와도 되겠어요. 얼굴 보니까. 여기 배 움직였죠, 금방? 네.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1948년 WHO의 헌장에 보면은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상태를,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질병이라는 것은 평안하지 않는 것이 질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98년도에는 이 WHO의 건강 개념이 변천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나 불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된 역동적인 상태가 건강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세 가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48년에는 아직 발전하지 않는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면 건강하다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98년도에 건강하려면 뭐까지 포함돼야 돼요? 영이 포함. 그 영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종교식.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다는 마을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장수하는 마을이 하나씩 없어져요. 그런데 한 군데는 그대로 있어요. 미국의 로마린다 지역이 세계 장수천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도시예요, 도시. 제가 로마린다 가봤더니 거기 80%, 70, 80%가 우리 재림신자들이에요. 그 로마 신자 그 자체가. 그리고 이제 훈자 마을이며,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마을이며, 저쪽 남미의 장수촌 이런 데는요, 이 관광객들이 들어가면서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수명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로마린다는 도심에도 왜 수명이 떨어지지 않고 장수할까?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종교심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요, 근본적으로 치유해서 달라집니다. 저희 여수요양병원에서 완치된 사람들이요, 제가 부산 가면 여러 명이 저를 따라옵니다. 밥 사준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안 가버립니다. 밥 먹고 배 터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안 가요. 지난번에도 갔더니 그냥 여러 사람이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 다음에 여수에도 지금 완치된 사람이 우리 효정이 왔네. 우리 효정씨 반가워요. 근데 김문호 선생님, 반한 말기로 완전히 죽게 된 분이 완치돼가지고 지금 홍보대사가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된 역동적인 상태. 아까 우리 낮에 사람의 그 생명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어떤 파? 생명파하고 사망파가 있다. 근데 사망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사망의 에너지가 흐르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에너지가 흐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사망의 에너지가 흐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봤어요? 받아봤어요? 얼굴 보니까 받은 것 같아요. 그래 봤죠? 예. 엄청나게 받았구나. 제가 병원에 환자들 오면 다 알아요. 딱 불러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제 양반 뭐 때문에 지금 병인 걸 다 알아요. 근데 암 환자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뭘로 품어버려요. 그냥 속에서 다 그냥 집어 넣어놓고 살아요. 근데 암 환자 아닌 사람들이 독한 사람들이에요. 다 품어버려요, 품어버려. 그 대신 그런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걸려요. 스트레스를 품어버린 사람. 근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풀어버린 사람들은요, 아주 건강하게 돼 있어요. 긍정적으로 푸는 게 어떻게 푸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우리 사장님, 어떻게 푸는 것일까요? 낮에 안 와서 답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랬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웃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하는 거. 그래서 이 시골에서 그 농사 질 때 뭐 하면서 농사 짓습니까? 뭐 심을 때? 노래합니다. 그러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시간 가는 줄 없이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노래할 때 나오는 호르몬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뭐 하라? 교회 다니는 사람 뭐 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그리고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노래하면 돼요. 그냥 니나 너 하고 말이야. 자, 헬스케어 패러다임인데, 현대의 건강 개념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시대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래 살면 뭐합니까? 맨날 아프고 그냥 괴롭고 이렇게 하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요즘 시대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보건소를 지금 뭐라고 그래요? 건강건센터라고 그래요. 관리센터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해야 돼요. 이거 관리하러 오셨죠? 네. 보니까 낮에 오셨죠? 안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오셨네. 바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셨. 네. 이야, 정말 관리 제대로 하십니다. 옆에 또 같이 또 오셔서. 헬스케어 1.0은 전염병 예방.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전염병 예방, 전염병 때문에 아주 죽을 고생했죠. 그러다가 이제 헬스케어 2.0은 질병 치료로 기대 수명을 연장하는 걸로 갔고, 지금은 헬스케어 3.0 시대입니다. 예방 관리를 통한 건강 수명 연장의 시대로. 그래서 건강 수명이 연장돼야지, 그냥 수명이 연장되면 불행합니다.
그렇게 아프다 우리 장모님 그 8년 동안을 제가 모시고 있어 보니까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불러요. 나를 오빠라고 불렀다가 그냥 삼촌이라고 불렀다가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 오빠 그러면 어이 동생 나도 그러고 그렇게 아주 재밌게 지냈는데 여러분 치매를 이미 걸려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욕도 잘하죠. 치매 걸리면 욕 치매 걸리면 별 쌍욕을 다 합니다. 욕 치매 안 걸리려면요 치마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뇌가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첫 번째 방법 웃는 거예요. 신나게 웃으면요 순환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치매가 진행되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치매 안 걸려야 되니까 집에 가서 잠잘 때까지 웃으세요. 자기도 모르게 자요 이제 해 하고.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먹을 식자를 보면은 사람인 플러스 어딜량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어진 음식, 사람에게 이로운 음식을 먹으라 하는 게 음식 그 식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롭지 않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질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뭐냐? 그 이로운 음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그걸 지금까지 과거부터 해왔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먹어서 문제. 내일부터는 어떻게 잘 먹어서 문제가 오며 영양에 어떻게 불균형이 와서 문제가 오는지를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먹는 뭐부터 바꿔라? 습관부터 바꿔. 자, 식사할 때 여러분 현미밥 드시잖아요. 꼭 100번을 진짜 씹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100번 씹으시고. 없네. 우리 사장님 현미 드십니까? 흰살 드시죠? 현미 드시죠? 얼굴이 너무 고와요. 저 닮아가지고요, 얼굴이. 자, 그런데 현미 드시는데 몇 번 씹으셔요? 10번이요? 아이고, 죽으려고 작정했구만. 여러분, 현미는요, 모든 영양을 다 갖추고 있는 게 현미예요. 근데 그것을 10번 씹으면요, 여기서 완전 소화가 안 됩니다. 최소한 50번 이상, 100번 사이. 그러면요, 이게 입에서 다 녹아요, 안 녹아요? 그 녹을 때 나오는 효소가 뭐냐면요, 항산화제하고 뭐가 나오냐면 장수 효소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씹으면 뇌 기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가 나와서 암이 걸릴 수 있는 성분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씹자, 안 오래 씹자? 오래 씹자. 따라서 하세요. 오래 씹자. 네, 오래 씹자. 그 생활 습관이에요. 먹는 습관을 바꿔야 돼. 그 다음에 먹을 때는 항상 진지하게 먹자, 웃으면서 먹자.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먹을 때 진지하게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먹을 때는 침 튀기가면서 먹어야 돼요. 내 침이 너한테 가면요, 너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침은 좋은 겁니까? 저는 모기가 물리면 바로 뭐 발라요? 침 발라요. 금방. 옛날에 그랬잖아요. 침 굉장히 좋은 거예요. 침 속에는 굉장히 좋은 약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에 목매지 말라? 아주 이거 중요합니다. 딱 암 환자가 되면요, 뭐가 좋을까, 뭐가 쫓아갈까요? 아무튼 별 너무 약을 쫓아다니다가 어떤 분이 3억 원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결과 저희 병원에 이제 상담하러 왔는데 이렇게 배가 불러왔더라고요. 애기 몇 개월이냐? 8개월쯤 됐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3억 원어치의 건강 보조식품을 먹다가 뭐가 망가져 버렸어요? 간이 망가져. 여러분, 건강 보조식품은요, 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건강 보조식품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자연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자연 그대로를 어떻게 먹고 왜 그걸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 여수양평 오면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가지고는 좀 제발 던져버리라고 그래. 그거 먹다가 나중엔 다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몰래 먹는 사람들 어쩔 수 없죠. 죽으려고 작정했으니까. 돈 안 들면서도 살도록, 가난한 사람들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목매지 말라? 음식에 목매지 말라. 여러분, 저녁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간단히. 우리 목사님께서 저녁 식사를 아주 근사한 것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먹일 줄 알았더니 과일만 딱 줬어요.
제가 과일만 달라 그랬거든요. 아니면 주지 말든지.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세포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래. 여러분 저녁에 잘 들고 오셨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배가 터지도록 잡수고 오신 분도 있든지 모르겠어요. 그건 독입니다. 저녁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간단히 먹어야 돼요. 간단히. 과일만 먹었더니 이 과일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과일 속에 비타민C, 그렇죠? 비타민C가 있고 비타민 E도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 몸을 굉장히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또 혈관을 딱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쉬게 해주는 게 이 과일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요 아침 점심까지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엄청 먹어놓으면 저녁에 이게 쉬질 못해요. 계속 소화시켜야 되니까 저녁 내내 소화 안 된 것은 그게 지방간으로 전환돼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우리 저녁에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중성지방에다가 지방간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어떻게 먹으라? 간단히 과일만 먹어.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뭐 때문에 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먹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뭘 먹어야 될까? 그것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일일 일식의 유익, 일본의 니구모 요시노리 그 박사의 책에 보면은 인간의 생명력을 담당하는 장수 유전자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뭔 복이다? 축복이 아니라 뭔 복이에요? 공복이다. 공복은 뭘 공복이라고 그럽니까? 공복이?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공복이 뭐예요? 공복은 비워버리는 거예요. 비운 거, 몸을. 그런데 이 요시노리 박사는 자신이 10년 전부터 일일 일식 식생활을 해온 결과 58세의 나이에도 체중은 62kg, 혈관 나이는 23세에 불과하고 매끈한 피부를 갖게 되었다.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58세인데 몇 세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48세. 그러면 우리도 일일 일식은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일 이식은 권장해요. 이분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일일 일식을 꼭 권장하는 건 아니다. 일일 이식을 해도 좋은데 삼식은 하지 말고 이식을 하되 단순하게 먹으라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적게 먹으면은 왜 혈관 나이가 혈관이 23세에 불과하냐? 빨리 연소가 잘 돼요. 연소가 몸 안에서 연소가 안 되면 문제가 돼요. 근데 많이 먹으면 연소가 안 되고 타고 남은 것이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불량 연소가 돼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당뇨가 되고 혈압이 되고 관절염이 되고 그 다음에 중풍이 되고 암이 되고 다양한 병이 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안 되면 이제 그만두고 가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의 소망이 뭐냐? 면역력만 회복된다면 몇 살까지 살 수 있다? 그런데 120살까지 살 수 있는데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현대인의 소망이에요. 우리 한국인의 불행한 삶이 중풍, 관절, 당뇨, 고혈압, 요즘에 암이죠. 암이 갑상선암이 급증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건강검진 많이 하러 가니까. 안 해도 돼요. 그걸 왜 해? 놔둬버리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데. 갑상선암은요, 이건 하면은 손해입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미국은요, 이거 손 안 돼요. 우리 한국만 손댑니다. 두 가지 목적이. 첫째는 병원 돈 벌어야 돼. 둘째는 개인이 불안해. 떼어버리면 좋겠다. 그래요, 뗍니다. 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갑상선암의 특징이 뭡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하고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와 음식 문제만 잘 해결해버리면 갑상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웃고 사는 사람은 갑상선암 절대로 안 걸립니다. 그래서 얼굴이 찡그린 사람들은 잘 걸려요. 여기도 보니까 걸릴 사람이 한 2-3명 있네. 자, 선진국 세 나라의 수명을 비교해봤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일반 수명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똑같아요. 근데 건강 수명은 어느 나라가 가장 작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낮습니다. 일본이 가장 높아요. 질병에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게 문제예요. 나쁜 쪽으로 보면 아주 문제예요. 성질도 얼마나 급한지. 대구도 상당히 급하대요.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계속 끼어들어. 나는 이제 길을 잘 모르니까 천천히 가는데 내 앞으로 계속 끼어들어요. 대구 사람들이 양반들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먼저 앞질러 가려고, 뭡니까? 사고 나면 뭐예요? 소리 지르죠, 먼저. 특별히 여자들이 잘 지르더라고. 제가 저 차를 딱 받아놓고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지르시라고 해, 웃으면서. 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저, 보험으로 합시다. 해놓고 연락 안 했습니다. 당신이 내 차 받았으니까 그냥 가실라요? 보험으로 할까요? 저 목사인데 목사가 돈 받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당신은 돈 내려면 상당히 많이 내야 될 것 같구만. 어떡할라요? 그래서 이 웃으면서 그냥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가려면은 교회 다니요? 안 다닌대. 내가 제7일 안식일 체림교회라고 그랬더니 뭐 그렇게 교회가 길다요? 그분이 아주 감동을 받고 갔어요. 근데 화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내 차차로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제 교회와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화내면 손해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래서 문제. 좀만 뭐하면 부부간에도 그냥 막 극단적으로 가버려. 그럼 찍자. 한국인들은 참, 그러니까 이혼율도 그냥 급증하는 거예요. 뭐 하면은 형제 그런 거. 요즘에는 남자보다 누가 성질을 더 잘 냅니까? 여자들이 더 성질을 잘 내요. 안 살면 되지 하고는 그냥 다 해버리면. 그래서 여자들이요, 요즘에 중풍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중풍. 그 장로님은 왜 아내를 때렸습니까? 내가 볼 때는 반대 같은데. 네. 옛날에는 남자들이 중풍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억복절로. 네? 여자가 돼갖고 말이야,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뭐라고 해요? 너 밥 안 해줬군다. 제가 이제 복지관에서 한번 강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 복지관 관장이 이제 너 남자 노인 여자 분리시켜 놨더라고요. 근데 여자 노인들한테요, 복지관 여자 관장님이 여자 노인 여러분, 남편들한테 그동안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남편 라면을 꼭 끓여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그냥 네가 알아먹으라 그런대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거지 다 해요. 집사람이 절친을 하지 말라고 지금은 당연히 설거지 시켜요. 그런데도 즐거워요. 왜냐하면 아내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 완전 건강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저 핵심이 뭐예요? 뉴스타트죠. 뉴스타트. 이 뉴스타트라는 건 뭐냐? 천연치료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근데 뉴스타트는 자연치료제와 자연치유력이 있습니다. 자연치료제에는 환경, 생활양식, 마음이 같이 포함이 돼요. 자, 마음이 즐거우면 자동적으로 치료된다, 안 된다?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걸 소개를 좀 할 거예요. 일단 환경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공기가 좋아야 돼요. 폐암이 왜 그렇게 많은가? 여성 폐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성 폐암. 어저께 내가 장례식 갔다 온 그 여자, 33살짜리 그 여자가요, 폐암이에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 이 폐암이,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그 가스. 그래서 우리는 가스레인지 안 씁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오래 살라니까 전기, 뭐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그런 거 있어요. 인덕션인지, 인적션인지. 그걸 씁니다. 왜냐하면 그 가스가 굉장히 폐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폐암 환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스를 쓸 때는 문을 활짝 열고 환기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 중요해요. 생활 양식. 그래서 부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회를 많이 먹기 때문에 무슨 암? 간암. 그 다음에 또 어느 지역은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대장암. 이런 생활 양식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어느 지역은 신나게 웃기 때문에 암도 하나도 없더라.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런 노래가 있죠. 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잘못 쓰면요,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긍정적인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으면서도 얼굴이 웃으면서 좀 제발 들으세요. 이렇게 신중합니까? 자, 다시 한번 모두를 웃는 모드로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해.
우리 어머니도 해 하셔야 돼.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벌써 몸에서 무슨 핀이 나오려고 그래요? 피넘핀인데 엔돌핀이 나와. 그 엔돌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자연 치유력, 이렇게 하면요, 자연적으로 우리 몸은 자생력, 스스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스스로 몸이 치료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뉴스타트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병원에서는 3개월 선고를 받고 왔는데 6개월, 8개월, 1년이 돼도 이 문제가 없이 사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해독이 되고, 영양균형, 면역균형, 이렇게 이 균형지게 사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내일 모레 계속 설명을 할 것입니다. 질병이란 무엇이냐? What is disease? 이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육체적 질병, 과식. 과식이 뭐예요? 과일 식사입니까? 그럼 뭐예요? 많이 퍼잡수는 거. 그 다음에 과로. 너무 피곤하게 일하면 감기 잘 걸립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운동 부족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아침마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합니다. 원래 제품이 좋았다고요? 안 좋았다고요? 굉장히 안 좋은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혈색도 좋고 아주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건강하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질병, 스트레스입니다. 질병의 90%가 어디서 옵니까? 스트레스에서 와요. 맨날 인상만 쓰면서 그냥 영양제 좋은 음식 다 잘 먹으면 그게 영양 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만 먹지 말고 마음이 즐겁게 살아야 이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스이즈는 평안하지 않는 상태, 육신과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상태. 육신도 평안해야 되고 마음도 평안해야 돼요. 자, 당뇨병, 심장병, 중풍, 암, 간질환. 여러분도 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우리 병원에 환자 한 사람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다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이 양반도 이렇게 살았어요. 왜 이게 무슨 병이냐? 옛날에는 노인들만 걸린다 해서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노인병이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성인들이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중년도 걸려요. 성인들이 걸린다 해서 무슨 병? 성인병. 그러다가 이제는 성인들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소아암, 소아당뇨, 소아고혈압 다 걸려요. 그래서 현대인이 걸린다 해서 무슨 병? 현대병이라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요즘에는 생활습관병. 역시 뉴스타트 건강대학을 하니까요 바로 나와버리네. 생활습관병. 그래서 생활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생활습관. 이분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가수 이효리, 미스코리아 이한이 등 뒤에 보이는 연예인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바로 채식주의자란 겁니다. 소수의 별나고 까다로운 취향으로 취급받던 채식이 이제 일반인들의 밥상에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1%,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채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불편하지만 채식을 실천하며 사는 이들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주목진 손을 뻗고 발차기를 하며 몸 만들기에 나선 사람들. 이들 앞에서 열심히 구령을 붙이며 세보 동작을 가르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3년 전부터 이곳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35살 손정호 씨. 열정적인 그의 수업은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수업이 끝나고 어느새 온몸은 땀범벅이 됩니다. 자, 포즈비! 다시 포즈비! 시작! 아니 그냥 친절하세요. 잘 가르쳐 주시고
지금 세 달째 다니고 있는데요. 항상 웃으시고 되게 좋으세요. 좀 멋있는데요. 마른 듯하지만 탄탄한 소위 이소룡 근육으로 여심을 사로잡는 손정욱 트레이너. 복근 한번 보여주세요. 복근요? 네. 근데 예쁘진 않아요. 아, 이게 식스팩인가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식스팩이네요. 그러네요. 잘게 갈라진 근육과 군살 하나 없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몸을 가졌지만 과거 극심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낸 아픔이 있습니다. 아토피는 극심한 가려움과 진모를 동반했고 급기야 온몸이 비늘 같은 껍질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혐오스럽게 쳐다봤고 결국 그는 사회와 단절돼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아토피 중증 이상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생각해요. 자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거든요. 저는 수업 생각했어요. 그 등껍질처럼 피부가 다 덮어요. 머리부터 해가지고, 예. 그리고 요 부분, 그리고 이게 사타구니하고 엉덩이까지. 그 긁음이 뼛속까지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긁고 나면 이제 진물하고 피 나오죠. 그럼 얼굴이 이제 황폐화되죠. 오후 12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합니다. 메뉴는 집에서 기른 상추와 오이, 달래순, 두부 등으로 소박한 밥상입니다. 그가 아토피를 극복하게 된 비법 중 하나가 바로 육류와 생선, 우유와 계란까지 없앤 채식 식단. 3년 전 채식과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의 삶은 한마디로 아토피와의 사투였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 그런 상상인데 또 옛날에 있지 않았 아토피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요? 완전 채식이에요. 우유와 뭐까지 다 끊었어요? 생선까지. 요즘에 생선은 환경 호르몬이 아주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환경 호르몬이 암의 주범입니다. 그 자세히 이제 목요일 금요일 가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저희 여수요양병원 완전 유기농으로 모든 식품을 병원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은 요즘에 정부가 인증한 유기농 식품 다 갖다가 좀 비싸더라도 다른 병원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대량으로 사다가 중국산인지 뭔지도 모르게 사다가 막 먹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저희는 인간 중심에 인간을 살게 하는 병원을 만들자는 게 저의 이 취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그 곡물들도 직접 현장에서 사옵니다. 예를 들면 깨나 콩이나. 근데 영양사가 한 사람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게 비싸니까 중국산을 사면 3분의 1이 싸대요. 그걸 사자고 그래서 너 그만둬. 그냥 보내버렸어요. 제가 한 달 있다가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고방식이 틀려먹었더라고요.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가 이게 여수요양병은 안 맞아서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운 영양사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채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활습관과 채식습관이. 생활습관 중에서는 아까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뭐였어요? 운동. 그죠?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질병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못된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 먹는 습관, 어떤 것을 먹느냐, 이런 걸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래서 동의보방에 보면 식약동원이라고 그래요. 음식과 약은 어원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자를 한자를 풀어보니까 풀초에다가 즐거울 약자예요. 채식하고 즐겁게 사는 게 가장 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약도 채식을 한다고 막 이것저것 쳐다가 그냥 여러 가지 잡초들 다 주워다가 모아가지고 무슨 야초 해가지고 먹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간에 안 좋아요. 특별히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간에 안 좋은 사람들은 야채 그대로 씹으면 가장 좋아요. 간 기능이 가장 빨리 생리 활성 기능이 좋아집니다. 주의가 필요한 음식입니다. 달고 짠 음식, 그죠? 그 다음에 튀긴 음식. 튀긴 음식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과지가 지방이 많은 음식. 300회 음식이 뭐예요? 300회.
설탕, 백설탕, 흰쌀, 현밀가루 300개, 500개는 미원. 또 하나는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과식입니다. 과식. 이 과식은 활성산소를 증가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불량연소가 나게 돼요. 왜 과식하고 나면은 숨도 잘 쉬어집니까? 안 쉬어집니까? 하잖아요. 산소 공급이 잘 돼가지고 그 산소와 결합이 잘 돼가지고 연소가 완전 연소가 돼야 되는데 산소 공급을 막아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폐가 위가 있고 위가 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폐를 압박을 해요. 그럼 폐는 뭐 하는 거예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어딜까요? No. 뭐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그냥 자동차만 타고 다니지 뭣도 모르고 타고 다니. 에어 클리너. 에어 클리너가 뭐 하는 거예요? 공기, 좋은 공기 넣고 나쁜 거 먼저 걸러내는 거잖아요. 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에어 클리너가 교환을 안 해주면요, 엔진 빨리 망가져버려요. 그리고 불안전 연소가 많이 납니다. 우리 몸 안에도 불안전 연소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불안전 연소가 나면서 이 뒤에서 뭐 가스가 나올 때 냄새도 고약하고 변을 볼 때도 냄새도 고약하고 끈적거리고 우리는 변을 보면은요 그냥 푸석푸석 푸럭 나고 말아버려요. 빨리 나와요. 근데 변 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앉아있으면 아우 힘들다 이래요. 그것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포가 파괴돼요. 핵산과 결합되면은 유전인자가 산화 변질되어 태형성 질병과 암이 발생해요. 활성산소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책은 뭘 강화시키면 된다? 면역력이 강화돼야 돼요. 첫째는 웃으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 몸에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활성산소가 5 내지 7% 가만둬도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